생각을 했지만 이런 Y, 퀸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특히나 건강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밥을 해먹는다는 건 정말 건강한 요리를 우리 가족에게 주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냄비를 올바르게 씀으로써 그런 건강한 요리를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 퀸에 대한 애용자가 생겼고 그리고 제가 먼저 애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하시다 보니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퀸에 대한 장점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해보세요가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이 선생님을 모시고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부추 잡채와 그리고 가지전 그리고 고슬고슬한 가마솥밥을 느낄 수 있는 냄비밥을 요리를 해주실 대전에서 세종에서 올라오신 집밥 김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왕입니다. 집밥 김 선생의 건강한 요리 만들기. 오늘 요리 시간이에요. 네, 지금 재료를 준비하셔서 함께 진행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건강한 요리 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건강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고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근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소 뭐가 있을까요? 저희도 이 안에서 배우죠. 공기 중요하고요. 물 중요하고 먹는 음식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의 내 몸이 된다. 맞죠? 동의하시죠? 네. 그럼 지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뭐 해서 드세요? 네? 내일의 내 몸을 위해서 뭐 해 드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건강과 질병이 먹는 음식에 달려있는 걸 다 아시지만 너무 바빠, 현대인들이. 그리고 외식 문화 너무 편해졌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배달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귀찮아. 아니면 자신이 없어. 요리 너무 자신이 없어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부들이 먹거리에 대해 불안해하지만 외식을 너무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퀸 요리를 아시게 되면 너무 건강하지만 간단한 요리. 레시피가요. 한 줄, 두 줄, 길면 세 줄인 레시피가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넣어서 뚜껑을 닫고 짠 해서 나오는 요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배우길 바라고요. 오늘은 한꺼번에 넣어서 짠 하는 요리는 아니지만 스댄 팬으로 전 부치기 할 거고요. 스댄 냄비로 냄비밥 짓기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레시피 한번 함께 볼게요. 레시피 한번 띄워주세요. 부추 잡채와 가지 쌈이에요. 그래서 주 재료는 세 가지. 부추 알맞게 썰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시간 관계상 양념에 재웠어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등심 쓰셔도 되고 목살 쓰셔도 돼요. 그거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목살은 약간 부드러운데 깔끔한 건 조금 등심이 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요리를 하고 나면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거 두 가지는 요것만 섞어서 이제 볶을 거예요. 볶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지로 이제 전을 붙여서 이 전을 붙인 다음에 부추와 돼지고기 볶은 거를 그 위에 얹어서 쌈 싸듯이 겨자 소스를 끼얹어서 먹는 요리 할 거거든요. 겨자는 레시피 소개해 주신 분을 통해서 이제 받으셔도 되고요. 레시피에 있는 것처럼 만드시면 돼요. 근데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단맛이 별로 아니다 하면은 설탕을 조금 줄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이토스트 레몬 맛 같이 넣어갖고 레몬즙 대신 사용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요리 바로 시작하기 전에 냄비의 특장점. 좀 전에 윤수일 리더님이 준비해주신 동영상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잘 활용해서 쓰시면 더 감동이에요. 근데 제가 우선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냄비의 특장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수봉 현상이에요. 보시면 본체와 뚜껑이 일치해요. 본체와 뚜껑 사이에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뚜껑에는 보시면 스팀 홀이 없죠. 김이 새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안에서 요리가 되고 있어요. 음식이 끓고 있죠.
그러면 본체와 뚜껑 사이에 수막이 생겨요. 그거를 수봉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봉 현상이 생기면 이 안이 반압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열도 빼앗기지 않고 수분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면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나 아니면 아주 약간의 수분으로 요리할 수 있는 저수 요리, 그리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나 아주 약간의 기름을 쓸 수 있는 저유 요리, 그리고 열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저열 요리. 그래서 불을 세게 쓰지 않고 중불만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간으로, 그래서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저염 요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수, 저유, 저열, 저염 요리가 가능하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어요. 가스비, 전기세, 그다음 양념, 간장, 소금도 줄여서 쓸 수 있는 그렇게 생활비를 아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질, 두 번째 특징 재질. 이거는 견고하고 위생적인 18-8 스테인리스 강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냄비는 통 3중 구조고요. 이 후라이팬은 통 7중 구조예요. 그러면 바닥부터 옆면까지 통 7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 전도율도 높고요. 열 보존율도 높아요. 그래서 물론 이 후라이팬으로 굽기, 찌기, 끓이기, 삶기 다 되지만요. 튀기기 되지만 또 오븐 요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쿠키, 케이크 이런 거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 후라이팬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압력 기능이 되기 때문에 압력솥 대신에 이렇게 밥을 냄비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냄비 밥 먼저 시작해 볼게요. 미리 불려둔 쌀, 그리고 쌀과 물을 1:1 비율로 맞춰서 미리 불려놨어요. 30분 전에.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파우더 식이섬유 넣을 거거든요. 요즘 건강 생각하셔서 현미밥이나 잡곡밥 많이 해서 드시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요, 그 현미나 잡곡이 소화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 식이섬유를 넣으면 물에도 잘 녹고 열에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현미나 잡곡밥을 먹은 것처럼 그런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 식이섬유를 넣고 10단에서 끓이기 시작할 거고, 본체와 뚜껑 사이에 수막, 아까 말씀드렸던 수봉 현상이 생기면 인덕션 3번으로 줄여서 13분 끓일 거고 5분 정도 예열할 거예요. 혹시 지금 가스 쓰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면 중불로 시작해서 끓이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을 붙일 건데요. 전을 붙이기 전에 제가 코팅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사실 손쉽게 주부들이 쓰는 게 이제 코팅팬이죠. 근데 코팅은 불소가 함유된 플라스틱이 코팅된 거예요. 그래서 코팅이 필요한 모든 곳들의 생활 곳곳에 생활 필수품에도 코팅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코팅되어 있는 거는 불소 수지 화합물, 과부라 화합물, PFOA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코팅되어 있어요. 크게는 코팅 후라이팬, 종이컵의 안에 코팅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일회용 용품, 포장지, 그리고 등산복이나 콘택트 렌즈 이런 것들에 다 불소 수지 코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방 용품에도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팅 후라이팬, 그리고 압력 밥솥의 내솥. 아니 압력 밥솥 겉은 스텐인데 그 안에는 코팅, 불소 수지 코팅되어 있는 내솥, 그리고 아니면 보온밥솥의 내솥도 불소 수지 코팅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그 다음에 고기 구워 먹는 불판 이런 것들이 사실 코팅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런 코팅되어 있는 조리도구를 쓰시잖아요. 열을 가해요. 그러면 보셨을 거예요. 코팅된 후라이팬에 열을 가하면 연기가 나거든요. 그게 다 PFOA가 녹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연기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코팅팬의 경계면, 갈라진 그 틈, 그 경계면에서 음식과 섞여서 PFOA가 너무너무 녹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먹는 음식, 그
그리고 매일 먹는 밥 이런 거에서 섭취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PFOA가 섭취되면요 잘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 그거에 많이 노출이 되면 기형아 출산을 우려한다던가 아니면 각종 암, 갑상선 질환 이런 중증 질환에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런 연구 결과 논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규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편하게 그냥 코팅펜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특히나 보여드리는 거는 압력솥에 있는 내소 대신에 이렇게 스덴으로 건강하게 밥해서 드시는 거, 그리고 스덴펜으로 하기 어려운 전 부치는 거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열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프라이팬을 예열을 해볼게요. 그래서 인덕션 쓰시는 분은 12단으로 이제 예열하시면 되고요. 가스 혹시 쓰시는 분은 이제 중불로 예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2분에서 3분 정도 예열을 할 거고요. 예열을 하면서 그 시간에 저는 이제 가지를 썰어 볼게요. 그래서 가지를 어슷 한 3mm 정도로 썰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코팅펜을 쓰는 거는 음식에 달라붙지 않아서 요리하시기 편하고 그리고 세척이 편해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 스덴펜을 저희가 코팅을 하면 돼요. 자가로 좀 뺄까요? 스덴펜을 코팅을 하는데 물론 예열도 중요해요. 예열도 중요하지만 예열은 코팅을 하기 위한 예열이에요. 그래서 오일을 부었을 때 오일이 팽창해서 이렇게 물결무늬 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코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덴펜을 쓰고 있지만 코팅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오일 코팅을 하는 거예요. 오일 코팅을 하기 위해서 예열을 하는 거고요. 예열을 한 2, 3분 정도 하신 다음에 기름을 두르고 뚜껑을 닫아서 30초에서 1분 정도 지나면 이제 코팅펜, 오일 코팅이 된 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썰은 거를 이렇게 피셔서 여기에 이제 들기름을 발라주실 건데요. 들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전을 부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들러붙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들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가지 속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을 끌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들기름을 안 발라도 되지만 바르고 나면은 그 깊은 맛 그리고 부드러우면서 단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지 않으면 약간 그 가지에 물컹한 맛이 있잖아요. 그 퍽퍽하고 물컹한 맛이 아니라 이 들기름을 바르고 나면 촉촉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단맛 그리고 그 깊은 맛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수분 현상이 생기면 불 3단으로 줄이셔서요. 시간 13분 예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스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약불로 줄여서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에 꼼꼼하게 들기름 발라주시고 앞뒤로 다 발라 있어요? 네, 앞뒤로 다 바르는 게 더 맛있겠죠? 네. 저는 사실 이거 안 하고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 묻혀서 한쪽에 둘게요. 그래서 밀가루는 다 계란 옷이 벗겨지지 않게 묻히는 거지만 아주 얇게 묻히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드리자면 저희 지인분들도 보면은 냄비 세트를 다 갖고 있고 스텐 냄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지을 때는 압력솥으로 지으시고 전을 부치거나 후라이를 할 때는 코팅된 팬을 꺼내서 쓰세요. 근데 이렇게 스텐 팬으로도 굴러다니는 전을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혹시 영상만 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따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예열이 되어서 기름 한번 두르고요. 뚜껑 잠깐 닫아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있을게요. 그러는 사이 저는 이 가지를 계란에 풍덩 빠치고 먹고 싶다. 벌써 먹고 싶으시죠? 불은 계속 켜둔 상태에서 기름 두르고 뚜껑 닫은 거죠? 네. 12단. 네. 가스 쓰시는 분 중불 넣으시고요. 이렇게 쓰시고 뚜껑 열고 오일 한번 굴려주시고요. 빈틈 안 생기게 굴려주시고 아주 알맞게 오일 코팅이 되었어요. 이제 이 후라이팬은 코팅팬이 된 거예요. 오일 코팅팬. 그래서 여기에 가지 넣어주시고요. 전할 때 그대로 12단에 계속 하면 돼요? 아니요, 이렇게 하고 불 줄일 거예요. 네. 이미 벌써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전을 붙이시다가 불안하다. 아니면 뒤집었는데 이게 안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뚜껑을 닫으시면 돼요. 뚜껑을 닫으시면 보세요. 이 안에 열을 가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분도 생겨요. 그리고 재료에서도 수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수분이 음식과 팬 사이에 오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오일과 수분을 미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들러붙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안 떨어지면 뚜껑을 닫고 잠깐 기다리시거나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뚜껑을 닫고서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을 줄였어야 되는데 안 줄였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조금 이따 다시 키울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노릇하게 불을 안 줄인 지 벌써 노릇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우와. 그리고 뚜껑을 닫기 때문에 열도 안 뺏기잖아요. 그래서 조리 시간도 너무 짧아요. 금방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불을 살짝 키우셔서 저는 인덕션 10번을 할게요. 불을 살짝 키워서 약간의 바삭함과 그리고 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불 살짝 키울 거고요. 너무 빠르대. 천천히. 주진이 말했어. 아니 근데 요리가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감자전도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럼요. 계란 후라이드요? 호박전. 계란 후라이드요? 계란 후라이는 정말 쉽죠. 그거 아세요? 계란 후라이 저 언젠가 책에서 봤는데 남편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 계란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는 거잖아. 계란 후라이를 아침마다 해준다잖아요. 왜냐면 계란 후라이를 하고 나서 뒤집으면 그 흰자에 까만 껌댕이 코팅팬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엊그저께 해먹은 김치볶음밥에 빨간색 그런 거가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대 기름 쓰는 거고. 그래서 계란 후라이 저기 어떤 책에 있었어요. 남편 빨리 돌아오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를 해준다. 그거는 코팅팬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구워졌어요. 다 구워져서 여기 식힌망에 잠깐 식히고. 불 조절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불 조절은요. 네. 처음에, 그 다음에 중간, 마지막. 처음에 코팅을 할 때는 센 불로 코팅하시고요. 그리고 재료 넣고 나서 뚜껑 닫으면서 약하게 줄이시면 돼요. 인덕션 6번 물 처음에 예열할 약하게. 때는 12단에서 예열할 때는 12단에서 하시고 재료 넣고
뚜껑 닫으면서 6번 불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뒤로 1분 정도 노릇하게. 그리고 뚜껑 열고 나서는 불 살짝 키웠어요. 노릇하게 하려고. 질문이 왔는데요. 네. 두부 부침도 미리 들기름 바르면 잘 안 붙나요? 두부 부침도 근데 원리는 사실은 똑같아요. 오일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코팅팬이 주부들이 코팅팬을 쓰시는 이유가 음식이 눌러붙지 않고 세척이 편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스텐팬 이렇게 음식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왠지 칙 하고 붙어버릴 것 같아. 안 떨어져. 근데 그거는 코팅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텐팬은 오일로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일 코팅. 그래서 오일 코팅만 완벽하게 되면요. 전혀 안 붙어요. 그래서 센 불로 2, 3분 예열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붓고 뚜껑 닫아서 30초에서 1분 예열하고 그렇게 하면 오일 코팅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모든 전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건졌고요. 두부전 이런 것도 해봐도 괜찮겠어, 그죠? 이 팬 저기 약간 남아있는 오일과 조금 떨어져 있는 계란 닦아내고 여기에다가 바로 집어넣을게요. 깨끗하다. 이거 봐, 맞아. 전 붙였는데 아무것도 안 붙었죠? 대박. 보셨어요? 우와. 그래서 여기 고기요. 우선 느낌 딱 붙은 것 같죠? 척! 뚜껑 닫으시면 돼요. 원리는 뚜껑을 닫아서 이 안에서 열을 가두고 수분을 갖게 해서 그 수분과 오일이 서로 밀어내게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불 줄여서 하시면 되고 이게 되는 동안 조금만 기다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추만 섞어서 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예전에 찹쌀 케이크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찹쌀 케이크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미 냄비를 쓰기 시작했고 그때는 사실 개념도 원리도 모르고 썼지만 제가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냄비를 정말 잘 활용해서 빠르고 쉽게 건강하게 그렇게 가족들을 챙기기 시작했고 그게 너무너무 원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딸만 둘인데 지금 이제 20살, 18살이에요. 그래서 이미 계란 후라이 그리고 두부전 이런 거 너무 팬에서 잘 부치고요. 불고기 이런 거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이제 다 커서 엄마 아빠 요리해준다고 둘이 막 싱크대에서 그러고 있으면 제가 요즘 또 새삼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지 못하고 쓰기 시작했지만 그걸 너무너무 활용해서 그래서 정말 사소한 생활 습관 있잖아요. 정말 생필품을 좋은 걸 쓰고 그리고 매일매일 먹는 음식에 어떤 조리도구를 써야 되는지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그게 생활이 되고 삶이 되고 그거를 나누면서 이걸 수단으로 수입도 되고 그래서 많은 가정에 정말 건강한 삶 그리고 함께 돈 벌어서 부자인 삶을 나누려고 갑자기 도전 스피치를 그래서 많이 나누려고 하고요. 또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거 봐요. 안 붙죠? 아까 하고 붙었지만 상관없어요. 안 붙어요.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분과 육즙으로 이제 부추 살짝 간 되게 이거 뒤섞어서 하면 끝. 불은 계속 6단, 7단에 하나요? 네네. 이렇게 해서 살짝 뚜껑 닫아도 되고요. 그냥 후루룩 섞어도 돼요. 어차피 부추는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 그러나 살짝 숨이 죽게 잠깐만 뚜껑을 닫을게요. 그리고 이제 밥 얘기를 좀 하자면요. 쌀을 씻으실 때 어떤 물로 씻으세요? 쌀은 말라있기 때문에 찬물에서 70% 이상의 수분을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물로 꼭 씻으셔야 돼요. 수돗물로 씻으시면 염수 때문에 쌀에 있는 비타민 B군, B1이 파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수기 물로 씻으셔서 맛있고 건강한 밥 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 인덕션 모드를 사용하시면 밥이
백미치사, 고수치사, 잡곡치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약도 돼요. 예약도 되기 때문에 저녁에 쌀을 씻어놓고 아침에 밥을 먹을 시간에 맞춰서 예약도 해서 그렇게 편리하게 쓰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한 40분 정도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때는 한 15분, 20분 뜸 들이는 것까지 한 20분 정도니까 여기에다 콩나물이나 뭐 곤드레 나물 아니면 버섯 같은 거 해도 그 아삭한 식감을 살리면서 밥은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뭐 단호박이나 밤 같은 거 넣어서 다시마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영양밥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팁이 있는데 압력솥에서 밥해서 드시면요 밥을 푸잖아요. 그러면 압력솥에서 밥을 푸잖아요. 그러면 이 밥 한 공기에 밥알이 250알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냄비로 한 밥에 밥을 한 공기 푸잖아요. 한 180알 들어가요. 그래서 볼 때 똑같은 밥의 양이지만 그 밥 알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력솥에다 밥을 하면 든든해. 그럼 뭐가 좋은 거 같아서 든든하지만 사실 먹은 게 많아서 든든하신 거예요. 질문이 그래서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도 냄비밥 중요해요. 네. 질문. 예열한 고기 구울 때도 처음부터 6단인 거죠? 아니 저 10단에서 했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고기 넣을 때. 고기 넣을 때 너무 약한 불로 하시면 육즙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 아까 가지전 할 때 약간 바삭하게 하면서 노릇하게 하려고 10단을 했잖아요. 네. 그 10단에서 가지 건지고 기름기만 닦아내고 그 10단에서 고기 다 부었어요. 아, 붓고 뚜껑을 닫으면서 불을 좀 약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네네. 질문 또 있나요? 그래서 밥은 다 됐어요. 혹시 가스 쓰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밥 불 꺼주시고요. 한 5분 정도 뜸 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절대 코팅팬에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저는 사실 밥을 여기 소스팬을 사용하진 않고요. 거의 후라이팬에다 써요. 그래서 여기에다 한 2번 먹을 거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부드럽게 먹고 그 다음에는요. 한 밥 먹기 전에 한 15분 정도 이렇게 보온이 아니라 한 5번이나 6번 불로 열을 가하면 금방 한 밥처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먹을 때도 밥 바로 안 해도 금방 한 밥처럼 드실 수 있지만 저는 이 후라이팬에 밥을 해서 센 불로 데워요. 누룽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누룽지 뜯어 먹기도 하고 끓여서도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김치볶음밥을 하시잖아요. 이 후라이팬에다 하셔서 눌려서 김치볶음밥을 눌켜요. 그래서 긁어 먹어야 돼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닐까요? 코팅팬에다 하면 정말 그 PF 오일을 긁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코팅팬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건강한 스텐팬으로 누룽지도 팍팍 긁어 먹을 수 있게 네 깜빡 잊어버렸어요. 어머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요리는 끝났어요. 와, 접시. 조금 더 일찍 뚜껑을 열었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좋네. 색깔도 예쁘다. 진짜 휘나면 색깔이 색깔이. 정말.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 볼게요. 시간도 딱 좋다. 40도다. 그렇게 먹는 것도 봐도 그치? 예뻐요. 예쁘죠? 초록이 살아있는 초록이 살아있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대화 그건 뭐예요? 홍고추예요. 없으면 그래서 껴도 네 없으면 해도 돼요. 이렇게 가지 우와. 그다음에 고기와 부추 넣어서 겨자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시면 어. 됩니다. 네, 맛있겠죠? 그래서 네. 손님 초대용으로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가지 사실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깊은 맛이 나고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밥은 이제 뜸이 들어서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이세요?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흔들어서 보이시죠? 네. 냄새도 너무 좋아요. 맛있게. 식이섬유가 있는 백미밥 뜨셔서 식이섬유 넣으면 맛이 변하지는 않나요? 네, 맛이 변하지는 않고요. 건강한 밥이 되게 건강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변을 잘 보는 밥이 되겠죠. 사실 탄수화물이잖아요, 밥이. 그래서 이렇게 식이섬유와 함께 이렇게 식사하시는 건강한 식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김 선생님. 네. 네. 부르셨나요? 너무 감사하게 잘 맛있는 요리. 냄새가 계속 나요. 네. 맛있는 건강한 요리. 완성한 거 보여줄 사람도 있대. 완성한 거 보여주실 분들 김 선생님한테 잘. 네. 네, 보여주실 분들. 같이 하신 분들, 네. 완성 화면을 갤러리. 전 정말 잘 됐죠? 와! 네,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와! 네, 포항팀들 맛있게 요리한 거 보이고요. 네. 와, 그리고 저기 축전팀. 와, 맛있게 잘했습니다. 정말 네. 예쁘게 잘하셨네요. 질문 있으신 분들, 와. 와! 부추 잡채는 어딨나요? 죽전팀. 부추 너무 잡채는 맛있게. 저희 가지전이에요. 잘하셨네. 가지전 예뻐요. 기사님 여기 손 한번. 안녕하세요. 우리 가지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고기를 얼른 볶을게요. 그냥 고기만 넣던데요. 고기만 넣고 뚜껑 닫아놓고 조금 익은 다음에 부추를 넣고 끝. 네. 감사하고요. 네. 예뻐요, 포함팀도. 포항팀도 너무 예쁘게 맛있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집밥 김 선생님께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 분들 네, 채팅으로 질문 부탁드리면요. 지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다음엔 계란 후라이도 보여주세요. 네, 다음에 계란 후라이 두부 부치고요. 오, 네. 문제 없어요. 김치볶음 다음에 계란 후라이. 좋습니다. 김치볶음밥 물켜 먹는 거. 물켜서? 네네. 네. 물켜 먹는 김치볶음밥. 메뉴 결정. 메뉴 또 추천받아요. 네, 궁금하신 많아요. 메뉴들 네,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많아요. 채팅에 남겨달라고. 한 줄, 두 줄짜리 요리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